새벽이 다가오는 알렉산드리아의 궁정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강한 햇빛이 내리쬐기 전에 차가운 공기가 내 바닥 위로 미끄러지듯 흘렀고, 긴 전쟁과 혼란으로 지친 사람들의 기척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 깊숙한 곳, 누구도 허락되지 않은 조용한 방에서는 역사 속 가장 극적이며 비밀스러운 마지막 장면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여왕이자 두 제국의 남자를 흔들어 놓았던 여인. 세상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지만 그 아름다움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지성과 야망, 그리고 생존 본능까지 모두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녀가 손에 쥔 것은 칼도 왕관도 아닌 아주 작고 위험한 무엇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이집트의 숨결이 꺼져가는 순간과도 같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삶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여왕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좌에 오르는 과정부터가 순탄치 않았습니다. 형제들과 권력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했고, 그 과정에서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힘을 의식해야 했습니다. 이 시기 로마는 지중해 세계의 모든 문제에 손을 뻗던 제국이었고, 이집트조차 로마의 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로마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카이사르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이집트에 주둔하던 로마군의 절대적 지배자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선택은 단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정치적 동맹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는 여러 시대를 거쳐 다양한 해석이 이어져 왔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르와 함께 이집트의 왕권을 되찾고 로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자신의 매력과 지성을 모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카이사르가 암살당하면서 그녀의 삶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새로운 후원자를 찾아야 했고, 그때 그녀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로마의 권력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되어가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한번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관계는 더욱 뜨거운 열정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강한 감정을 느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시에 그들의 연합은 로마 내부에서 큰 위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의 라이벌이었던 옥타비아누스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용해 정치적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로마 시민에게는 안토니우스가 이집트 여왕에게 빠져 조국을 등지고 있다는 인상을 심었고, 결국 이 비난은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의 압도적 군사력에 패배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도망쳤지만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패배의 충격과 절망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잘못된 소식을 믿고 스스로 칼을 들었고, 마지막 순간에서야 그녀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 그는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순간은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과 로마와 이집트의 운명이 뒤엉킨 결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남은 사람은 이제 클레오파트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도 결코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로 들어왔고, 그녀는 로마의 승리, 행진의 포로로 끌려가 조롱당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토록 강렬했기에 그 삶의 끝이 굴욕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장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지켜낸 작은 공간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그녀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으로서 굴욕을 당하기보다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그녀는 뱀을 품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독이 강한 에스프 한 마리를 품에 안거나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에스프는 고대에서 왕권과 신성을 상징하던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죽음을 정치적 메시지로 만들었습니다. 독을 품은 여왕의 죽음은 로마가 그녀를 굴복시키지 못했다는 상징이었고, 그녀가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지켜냈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독이 스며드는 순간 그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녀의 삶은 강렬했고 때로는 무자비했으며 동시에 누구보다도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왕이었습니다. 로마의 두 영웅을 움직였고 제국의 흐름을 바꿨던 인물. 그 삶이 끝난 자리에서 그녀는 로마의 포로가 아닌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로서 역사에 남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죽음이었지만 그 죽음은 굴복이 아닌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을 닫는 행동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패배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킨 여왕으로 남았습니다. 이집트는 이후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끝이자 이집트 문명의 긴 역사가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 이후 이집트는 더 이상 독립왕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이집트라는 문명과 그 문화적 유산을 세계의 역사 속에서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극적인 결말이었지만 그 삶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인의 상상과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한 미인이 아니었고 단순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이용하여 나라를 지키고자 했으며 시대적 혼란 속에서 자신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비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독이라는 상징적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과 명예를 지켜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단순한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권력과 사랑, 생존과 명예 사이에서 인간이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지만 가장 오해받기도 했던 여인 클레오파트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강렬하며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낸 인물이었는지. 그녀의 마지막 밤은 비극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시대의 끝을 완성하는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